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와 반갑습니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두 교우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별일은 없으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네. 네. 그럼 오늘 바로 마법사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법문 스터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심과 기도를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쳤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불공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한 가지씩 질문을 받고 심과 기도는 잘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네. 이제 심과 기도를 공부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심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심고, 설명기도, 그리고 묵상심고, 실지기도 이렇게 여러 개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면 심고와 묵상심고, 설명기도, 그다음에 실지기도. 네. 심고는 이제 마음속으로 고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법심을 사안전에 고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묵상심고는 이것도 심고와 거의 같은데 법심불전에 이제 묵묵히 마음속으로 내가 있었던 걸 고백하는 좀 그러한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고, 설명기도는 법회 때나 행사 때 우리가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같이 함께 감응하고 같이 이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이제 설명기도로 하고, 실지기도는 이제 상대처에 따라서 그 실지에 맞게 하는 기도가 이제 실지기도라고 뜻하고 있는데, 정전 심과 기도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설명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함께 참고를 해서 더 깊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또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서원에 위반이 되면은 그 도리어 사안의 위력으로서 재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대체 내가 마음으로 세운 서원을 위반을 하면 어떠한 재벌이 대체 나한테 올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대체 어떤 재벌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재벌이 다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제 책임 권한에 의해서 그게 생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산종사님께서 기도를 할 때 제일 금기해야 할 사항, 그것은 거짓으로 원을 세우는 거나 아니면은 요행심을 바라거나 아니면 배은망덕한 이러한 살생이나 아니면은 그 조급한 마음을 낸다, 이러한 것은 기도할 때 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금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짓 기도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혜교우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인과적으로도 맞는 건데 매일 게임만 하고 있고 먹을 거 먹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하는데 기도만 제발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기도죠. 그런데 그 인과적으로 봤을 때도 기도를 하고 시험을 못 본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못 본 것은 어떤 게 더 실망감이 더 클까요? 기도를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 기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무섭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인과적으로 봐도 그렇게 그 기도의 실행이 없으면은 그게 거짓 기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서원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기도를 그렇게 위해주지 않고 나를 바라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심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뭐 말도 못할 이제 죄벌이 따르겠죠. 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의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원불교에서 그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캠프를 하는데 멘토를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좀 이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함께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준비 기간 동안 이제 기도를 다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동안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잘 찾고 이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의 기도를 저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막상 캠프를 갔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케어하는데도 좀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잘 깨치는 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내가 멘토로서 잘 도와야겠다라는 그 정말 그 신념과 그 서원을 세웠는데 네. 막상 가서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좀 조금 쉴 틈이 있을 때는 자꾸 쉬려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처음에 서원을 세웠던 것과는 다른 제가 행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그 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서원을 통해서 다짐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엄청 큰 부담과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서원을 세울 때는 정말 지키려는 서원을 꼭 세워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마음도 편하게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들이 심고와 기도를 할 때 열심히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좀 삿된 마음 그런 거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빌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비는 거에 비례해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고와 기도의 위력을 얻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까지 해서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고 다음에 불공하는 법 바로 이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불공하는 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불공하는 법을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두 교우님들은 불공을 들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강아지한테 불공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자꾸 무나요? 네, 무는 거는 아니지만 그 자꾸 현관문에다가 실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한 다른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산책을 많이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강아지가 굉장히 자기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제 신발이 있는 곳에 이렇게 실내를 많이 해가지고 아 강아지가 많이 화가 났구나.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할머니는 저 강아지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굉장히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이후로는 되게 짧게씩 이라도 산책을 시키고 바깥 바람을 쐬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제가 불공하는 것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강아지한테도 불공을 그럼요. 하면은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인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되게 부지런히 알고 강아지한테도 불공을 하고 또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저한테 느끼는 어떠한 그 제가 불공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에게도 더 불공을 하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강아지를 불공한 것은 되게 기한이 짧은 경우지만 사실 저는 또 제가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저희 언니 있는데 그 언니 불공은 제가 언제부터 했었냐면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이 막 변화가 돼야지 그 관계가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많이 변하면 뭔가 이 관계가 개선이 되려나 생각을 해서 한 꽤 오랜 시간 불공을 하니까 언니와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니도 저한테 많이 의지하는 면도 있고 저도 언니한테 의지하는 면을 보이니까 이게 관계가 되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자매의 모습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지는 않죠? 네, 저희는 싸우기도 싸우나요? 많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워가지고 싸우는 거에는 굉장히 능숙하고 별일이 아니고 바로 푸는 사이이긴 하지만 많이 안 싸웁니다 이제는. 싸움이 이제 좀 잦아졌. 네, 정말 많이 안 싸워요. 그 여애교우님도 그렇고 도심교우님도 그렇고 늘 등장하는 언니분들 언니 특집을 한번 해서 이 실질적인 이 정전 공부 활용에 대해서 같이 논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공의 대상을 그렇게 또 언니로 삼고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애교우님 어떤가요?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불공을 들여봤던 경험은 제가 작년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저를 이제 신기하니까 이제 대학생 선생님이 와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잘 따르다가 이렇게 수업에서 학생들이 되게 잘 집중도 안 하고 잘 참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아 얘네들은 도대체 왜 수업 시간인데 집중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집중할 수 있게 수업을 잘 구성을 했더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잘못 찾기보다는 내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변화를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또 찾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불공을 들여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먼저 물어보고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활동도 넣고 또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예시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업을 준비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준비할 때 이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불공을 들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내 수업에 집중을 더해서 얻어가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니까 조금씩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불공을 할 때는 정말 나가 아니라 그 불공의 대상을 정말 내가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불공을 이제 뭐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이제 성향이 있는데 일이 되어지게끔 하려면 이 불공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불공법을 말씀해 주실 때 이 불공법이 신앙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수행에 가까울까요? 수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파트가 신학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심고와 기도의 그 귀결이 바로 불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간사 출가를 처음 하고 총부에서 이제 간사를 살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서원이 충만해서 이 한 몸을 이 교단에 이 대종사님 법화에 다 뼈까지 묻으리라 이런 서원을 가지고 출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뭐를 한번 좀 알아볼까 하고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격인데 이제 한 번은 간사 생활을 하는데 간사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밖에서 늘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오다가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자선하고 또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나한테 정성을 한번 들여보자 불공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서원 챙기기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100일 기도를까지 아무 사심 없이 뭐 제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살아가지 않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루하루 저 자신을 챙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심고와 기도로서 내가 불공까지 내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교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불공을 처음 딱 들여봐서 느낀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공법을 실질적으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대략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교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그냥 내가 어떤 그러니까 내가 불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상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인 거잖아요. 곳곳에 부처는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불공을 드릴 대상에다가 불공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새로운 접근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 가족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뭔가 가족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원래 기도하듯이 법신불산이시여 저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면 다 해결되는 일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불쌍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이 저기에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야지 우리 내 법신불사한전에다가 그럼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제가 언니한테 드릴 불공이 있고 엄마한테 드릴 불공, 아빠한테 드릴 불공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서 이제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언니랑은 제가 얘기를 잘해서 언니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충분히 많이 들어주고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도 제가 엄마랑 아빠가 우리 자식 세대의 어떤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제가 스스로 좀 나서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로만 불공 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불공을 드리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려야 내가 진짜 원하는 바를 내 스스로 진짜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공하는 법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도심교우님은 어땠습니까? 저도 가족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것에 네.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하고 가장 밀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관계 속에서 그렇죠. 항상 경계가 오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할머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직 몸이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네. 많이 드셔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손녀로서 되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귀찮거나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사실 도와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화목하게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내 모습과 실질적으로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굉장히 관념으로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고 관념으로서 불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제가 인삼이라는 그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또한 제가 불공할 대상인데 산책도 잘 안 시켜주고 그런 면을 봤었을 때 내가 되게 관념적인 불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게 불공하는 법에서 보면은 응화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네. 응화신이 뭘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법신불이 중생제도를 위해서 무량무변한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곧 응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공할 대상이 어떠한 내가 가족 이런 것만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런 책상, 이런 볼펜도 또한 응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전에도 보면은 대종경에서 그 성냥 한 개비를 훔쳐서 그것으로 그래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과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성냥개비 한 갑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혼이 난다거나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성냥 한 개비가 가진 굉장한 위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내가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 또한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 또한 내가 불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응화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 만약에 이 볼펜 한 자루라도 내가 어떠한 불공을 드리냐에 따라서 이 볼펜으로 정말 불공을 잘 드려 내가 멋진 책을 하나 하면은 베스트셀러를 만든 볼펜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놔둬 버린다면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불공하는 법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살렸을 수 있는 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종사님께서 이 불공하는 법에 있어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으로 나눠주셨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참회문을 하면서 이참, 사참 공부를 하면서 그 도심교가 예를 들어주신 그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 네. 그게 바로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대처에 불공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응화신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진리불공을 해야 그 기운이 같이 이렇게 통하니까 이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함께 또 이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그 과거의 불공법과 이 원불교의 그 불공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애교우님과 교무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거 불공법과 원불교의 불공법. 네. 과거의 불공법이란 뭘까요? 교전에 여기 네. 나왔듯이 이제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네. 어디에다 빌어요? 불상에게 네. 빌고 무조건 이제 불상에게만 가는 거죠. 저도 그 불상이 되고 싶네요. 과거에 돌아간다면 다 저한테 빌어서 저는 이거 해줄까 말까 하는 재미도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과거의 불공법과 지금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불공법의 차이가 있죠. 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다 내가 정말 불공을 드려야 할 대상이 여기 내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실제적인 뭔가 불공을 전혀 드리지 않고 엄한 곳에 가서 이제 불상만을 쳐다보고 이제 거기다가 바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과거의 불공과 지금 원불교 사는 불공의 큰 차이는 주체가 누구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불공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거를 이제 부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좀 이렇게 서원으로서 그냥 떠넘기는 그렇죠. 거라면 이제 원불교에서 불공은 아까 교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속으로도 진리불공을 하면서 함께 그 대상에게 내가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혜교님이 그 수능 100일 기도, 네. 수능 100일 기도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여혜교는 그거와 별개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여혜교님도 같이 그 어머니가 빌어주시는 거에 더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불공법은 실제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행로라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불공법은 서로 쌍방향, 서로 통하고 그것이 아울러서 전체에게 통하는 불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되게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아시나요? 브루스 올마이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짐 캐리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네. 짐 캐리라는 배우가 그 신이 되는 영화예요. 오. 그래서 신이 돼서 그분이 그렇게 자동차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뻥 뚫어가지고 걸어가 막 차가 붕붕 달리고 뭐 그런 뭐 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사람 상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이 그 신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는 내용인데 그 짐 캐리 컴퓨터에 계속 사람들의 기도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줄까 말까, yes or 뭐 no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를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불공을 할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기도를 이렇게 들었었어요. 올렸는데 네, 기도를 올리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불공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싶으면은 그 시험을 합격할 만큼의 내가 공부를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근데 그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는 또 그거는 되게 현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그 과거의 불공법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에게만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원불교 공부법은 보다 이 불공이 실질적이고 그것이 같이 그 자력과 타력이 정말 근본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란 그 대단한 불공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념적으로만 하면 절대 그 처처불상이라는 거는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사사불공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념이 아닌 행동, 실천적인 불공으로 하게 된다면 이 진리불공과 이제 사사, 실질적인 불공이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과거의 불공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불공을 들여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읽다 보니까 뒤에 기한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다른 이제 적당한 기한을 내가 찾아서 불공을 해라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한에 대해서 꼭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그 인디안의 그 기우제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그 비가 오도록 그 기도를 올릴 때 다 100% 성공을 한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도를 할 때 비가 오게끔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딱 믿음 아래로 하는 그 불공인 것 같아요. 기도 원력도. 그 우리는 그러나 딱 기한을 봤을 때 아까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된다고 했듯이 우리가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그 기한을 봤을 때 될 일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한을 둔 것도 제 생각에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그거에 대한 그 내 불공에 대한 노력을 잘 계산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제일 길게 했던 불공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제일 길게 100일 기도? 100일 기도. 수능 100일 기도. 네. 늘 뭐 언니의 잘 되는 아, 불공을 그쵸. 하고 있죠. 일단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는 진짜 항상 앞으로도 계속 불공을 드려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는 현재 제가 단장을 하고 있는데 교당에서 네, 교당에서 단장을 네.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불공을 해서 이 사람한테 빨리 나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오히려 더 제가 힘들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사실 굉장히 다 성격도 다르고 또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뭔가 뭐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 참회문에 보면은 이 모든 이 참회의 근원이 삼독심이라고 했고 맞아요.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았지만 그때 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치심이 여기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방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는 마음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한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적어주신 이유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뭐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일단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도 세세하게 걱정을 하셔서 적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불공은 기다림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되지 막 억지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진리에 대한 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이 기한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신 걸 보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읽으니까 아, 내가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그 인디언처럼 계속 꾸준하게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조급함을 대종사님께서 존절히 잘 하라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이 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다 조급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기한을 딱 정해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불공을 들여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 기한보다 더 짧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이 기한을 두고 내가 판단을 해서 길게 해야 되고 짧게 해야 될 것을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불공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불공하는 법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불공을 들여서 이 일이 잘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 잘 됐다고 이 일, 불공이 딱 손을 끊으면 그 또다시 자기가 원했던 것에서 안 됐다고 해서 실망을 해버리면 또 불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내쳐버리지. 그러면 은혜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냥 다시 헤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기한이라는 것은 둔다는 것은 내가 불공할 자세를 딱 어느 정도 세우고 시작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은 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아까 뭐 강아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불공을 들여서 이제 성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크게 생각되는 불공의 성공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내가 이렇게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학생과 이렇게 1대1 관계를 많이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학생들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나는 대학생 멘토고 학생들은 다 똑같이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똑같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원하는 그렇죠. 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잘 들어주고 이런 그 멘토와 멘티 사이의 그 관계에서만 제가 접근을 하다 보면 되게 학생들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반응에 기대한 반응에 맞춰서 되게 재밌게 조잘조잘 얘기 다 잘해주고 되게 대학생이 저를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이런 학생들이 네. 있는 반면에 되게 마음을 처음부터 잘 안 열어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갈 때마다 힘들어요. 가서 이제 침묵의 시간 이렇게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왔는데 이 학생이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준다고 해서 나도 그냥 너가 안 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와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 학생이 문을 안 열어줘도 괜찮지만 혹시 그래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두드려 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불공을 되게 많이 들여봤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연락을 할 때 답장이 안 와도 한 번 더 조금 해보고 그래서 계속 해보다가 답장이 더 없으면 그 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게 부담스럽냐 했더니 어떤 점이 부담스러운지 물어보면 또 대답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주면 사람마다 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지금 대학생 멘토라고 해서 나한테 꼭 관심을 엄청 많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기 하고 있는 걸 그냥 잘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한테는 되게 뭔가 나의 존재가 그렇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그 학생한테는 그냥 그 학생이 원하는 수준에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더 이제 불공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의 한 명 한 명의 관계에 있어서 불공을 들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통해서 이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내가 나는 대학생 멘토니까 다 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학생을 진짜 내가 잘 살펴서 불공을 진짜 들여줘야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 학생한테도 정말 그 학생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잘 되게 염원하는 것도 그게 바로 시작인 것 같은데 네. 도신교는 어떻습니까? 저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났는데 연극영화과 이제 학생 그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면은 무용을 그 특기로 준비를 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레슨을 받고 작품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레슨 시간에 제때 안 오고 항상 늦고 제가 1시간 정도 기다린 적도 있었고 뭐 올 수 있어 하면은 온다고 해놓고서는 다음날에 안 와버리는 안 오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체 쟤는 왜 그러는 걸까 진짜 얼마 시험이 남지도 않았는데 쟤는 정말 학교를 가고 싶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입시했었을 때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내 실력이 많이 는다는 거를 느끼다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너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제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랑 나랑 그래도 입시까지는 약속을 해서 우리 이 날만 채우자. 너가 정말 못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게 레슨을 잡지 않았는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올 수 있는 시간은 언제고 너가 진짜 이 시간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는 못할 것 같고 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소통을 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시간은 그래도 정말 딱 제 시간에 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전에 1시간이 늦었다면은 한 10분 정도 늦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대학교를 갔고 결국에는 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었는데 그때 경험을 하면서 나를 보면서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답답한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 생각이 굉장히 작아버리니까 작아지니까 그 친구를 이해하는 폭도 좁아지고 또 소통도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그 친구의 말을 일단 들어주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불공하는 법에 있다고 해서 이 불공이 자칫 잘못하면 잘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도 들어지는데 막상 잘해주기만 하면
아부랑 별개 다를 게 없겠죠. 근데 이 불공하는 법에 있어서 잘해주는 척하는 거랑 그리고 그러니까 잘해주는 척하고 잘해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좀 꾀를 내서 얻으려고 하지만 불공하는 법은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원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공하는 법으로 마음을 딱 세워서 잘해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정말 오롯하게 그 일이 되게끔 뭐 화도 낼 수 있으면 화도 내고 하면은 이게 또 실지불공도 있지만 진리불공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응화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대로 우리가 다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이 불공하는 법으로 불공하는 마음을 탁 세우게 되면 뭐 잘만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뭐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한다든지 해도 이 성공하는 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불공하는 법 그리고 앞에 전반부의 심고와 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계문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재미있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법을 담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마음톡톡 법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사는 이야기부터 저희 말 못할 고민까지 저희 법스타그램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위로도 해드리고 공감, 조언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주제를 미리 올려두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법스타그램 주제는 청년들의 1인 미디어입니다. 1인 미디어. 네. 그래서 요즘에 조회수 100만, 구독자 100만 와. 이런 말이 더 이상 신기한 숫자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 단위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땡 그 방송을 이제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이제 이게 한 번만 보는 그치? 사람 없다. 이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본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청년들의 그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희 이 법스타그램 마법사도 구독자 100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100만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정전을 전하는 이 마음 자세가 돼 있죠, 저희들은.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구독자 수만 올라가면 됩니다. 다 맞습니다. 마음 자세는 이미 1000만도 넘어 있지만 네.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되겠고 저도 그 1인 미디어 참 좋아합니다. 한참 그 과자를 끊었을 때는 과자 먹는 그 1인 미디어 방송을 보기도 했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경계에 끌려서 과자를 먹은 건 아니에요. 네, 저도 1인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 1인 미디어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도 그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네.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회수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조회수를 걱정하고 이게 정말 100만 이런 것들이 저는 100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100명 채우기도 정말 힘들고 그걸 위해서 다른 방송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홍보를 위해서. 근데 사실 진짜 100만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 1인 크리에이터들 방송을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잡기가 요즘에 이 1인 미디어 때문에 네, 저도 요즘 잡기가 많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정말 재밌게 보고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1인 미디어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충, 내 꿈은 유튜버, 유튜브 교육, 랜선 라이프 등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인 미디어 방송들이 제가 보니까 공영방송에서는 그 1인 미디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고 또 이 정규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1인 미디어 방송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이 시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러한 시대에 우리 두 교우님들은 어떠한 방송 채널을 즐겨보는지, 어떠한 장르의 채널을 즐겨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되게 네. 많아가지고 구독하고 있는 그 100만이 그 중에 제가 하나씩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 동물 영상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그 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네. 그 리트리버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의 이제 영상을 다 구독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강아지를 보면서 요즘 흔히 랜선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랜선 집사를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요즘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브이로그 이런 거를 자기 일상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친구들도 이렇게 자신 일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다 보면 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냥 어떤 내가 모르는 개인이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찍는 건데 내가 그걸 왜 재밌게 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인 어떤 자신의 생활을 찍는 것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전 또 그 요즘에 그 드라마도 이제 네. 이런 1인 미디어 채널에서 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들 해서 되게 그 짧게 드라마를 많이 구성을 해서 만드는 편인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심 교우님은요? 저는 영화 리뷰해주는 아. 유튜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영화도 리뷰를 봤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를 10분을 금방 보잖아요. 근데 금방 보는데 이게 신기한 게 보고 나면 또 연관된 게 계속 떠요. 그러면은 그게 맞아요.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그 소품이 이렇게 이런 이유로 쓰였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대학원을 다니고 뭔가 일에 대해서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김미경 TV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이렇게 인생에 되게 강사. 도움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네. 분이 계세요. 그분 TV를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저도 봅니다. 네. 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말은 저렇게 하지 되게 재밌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쓰시면서도 그 딱 한 꽂히는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 솔직히 한 예전 이 1인 미디어 방송이 있기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러한 방송을 하면 엄청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밥을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그 빠지지 않고 다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번은 저하고 밥을 먹으면 꼭 밥을 더 먹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 복스럽게 먹는다고 하면서 꼭 밥을 한 그릇씩 그 더 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야, 내가 이 밥 먹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가 고플 때나 입맛이 없을 때 정말 그 도움이 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이 시대가 그것을 그냥 그 가볍게 생각하고 안 했더니 지금 먹방이라는 그 1인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네, 이제 맞아요. 인기를 맞아요.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먹방을 봤는데, 와, 그건 저는 그냥 맛있게 먹을 뿐이지 많이 먹지는 못해요. 저는 좀만 먹거든요. 그런데 다 흡수해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1인 미디어 방송을 지금 시작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먹방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방송도 좋죠.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정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재미있는 쪽을 요즘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희처럼 1인 미디어를 엄청 많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봐도 그 1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전체가 이제 이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들이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도 참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께서 공무원을 해라 아이들이 공무원의 직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뭐 정책적인 걸로 인해서 내가 뭐 그런 것들을 해내서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계속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노출이 돼서 그런 건데 이 크리에이터도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 직업도 꽤 괜찮다. 그리고 그들이 조회수를 이만큼 늘리고 또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창출도 할 수 있네라는 것을 보니까 그런 직업을 또 선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같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시는 그런 강사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 또한 되게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먹방이나 또 게임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심고와 기도 뒷부분과 이제 불공하는 법 그리고 1인 미디어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우리 마법사 이 법스타그램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내용도 저희들도 이제 1인 미디어에 올리죠. 네, 올리고 있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마음의 법을 담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것들을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또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법을 담는 사람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